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늦은 오후. 어머니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고 부엌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메뉴는 바로 국수. 아들 종섭 씨는 조리 방법이 간단한 국수를 즐겨 먹는다는데요. 그런데 국수가 완성되자 자신의 방으로 가서 혼자 먹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식사하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다는데요. 식사를 보통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밥을 먹은 지가 한 15년,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들 모자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관찰하는 내내 어머니와 아들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어머니와 아들은 또다시 모른 척 지나쳐버립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뭘 해도 다 멋대로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족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 이런 거는 뭔 일을 할 때는 상의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그러는 거라고. 소용이 없는 거야.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울화가 냉담으로 굳어진 종섭 씨. 한참 만에 아들은 어머니의 방 앞에 섰는데요. 과연 오래된 화를 풀 수 있을까요? 화가 엄청나. 그냥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 많이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데 좀 도와주시오. 내 말은 죽어도 안 됐잖아. 40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몰라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야. 잘못한 거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걸 다 마음에 그렇게 담고 얘기하면 안 어떻게,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 한평생을 거야. 사는데 너는 그러고 하나하나 그렇게 속에다 쟁였지만 나는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렇게 거야.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 평생을 살면서 저 콩쪽 팥쪽을 다 쟁이고 콩도 살아? 팥죽이 아니라 김 하나를 놓고라도 맵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머니에게 결국 화를 내는 종섭 씨. 그거 구워 김뿌냐? 김뿌냐? 청소하지 말라고 40년 동안 얘기했는데 왜 매일 청소를 하고 왜 지금 사니까 없는 게 있어? 인기척만 있어도 내가 확 싫어요. 인기척만 느껴도.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같이 사는가? 솔직한 얘기로.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그래 주공하면서 더 그랬어. 10년 경력의 도배사 명옥 씨는 도배 시공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여기가 펄스를 잡아주니까. 그럴까? 10점만 넘기고.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일하는 도배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누구랑 쓰는데? 못마땅한 표정의 명옥 씨 얼굴에 동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벽지 뜯을 때도 좀 뜯어지는 건 좀 뜯어. 그냥 가해만 살짝 뜯고서 일하지 좀 말고. 아니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성질 들어온 나만 하라고. 아유 씨. 그러고 하자라면 누가 책임져? 맨날 내가 왔다 갔다 하지. 그 세수랑 일한 것도 지금 오라고 난리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동료들이 답답하기만 한 명옥 씨. 저 사람도 게을러서 내가 잔소리해야지. 아침에 괜찮아요. 그 마감 시간쯤 되면요. 막 초조해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 모를 정도로 톤도 높아지고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화를 막 질러버리지. 그래서 저도 오 저렇게 했네. 나도 그때 당황해갖고 이렇게 하다 손을 뱉으니까. 앞뒤 없이 내지른 화가 미안해 마련한 회식 자리. 실수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니. 근데 그 미안한 그런데 여기서도 또 화를 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표 쓰고 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안했던 마음에 억울함이 더해져 화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 화가 벌써 여기 대기하고 있어.
아씨 돈이 아깝죠. 일단 내 입장에서는 돈이 몇 천이 나가야 되니까 야무지게 해주면 안 아까운데 자기네 딴에는 야무지게 따지면 내 눈에 안 차면 일단은 다 돈으로 때워야 되잖아. It generates energy to fight or run, to do something to protect yourself. So the emotion is really vital for survival. And most of the damage and problems that result from anger is not from the emotion itself, but from aggressive behavior. 우리는 화가 나면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이것은 뇌와 호르몬의 작용 때문인데요. 신체의 위협이나 자극을 받게 되면 감정을 지배하는 변연계의 경고음이 울립니다. 또한 부신에서 노드아드레날린과 같은 분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지고 온몸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Your body is stronger. Anger changes your blood flow so that the blood is flowing into your big muscles to fight. And actually, very interestingly, anger reduces the blood flow to your brain, so you're not thinking very well, but you are able to fight. And so, you know, in primitive situations, anger was vital to be able to protect ourselves. 원시 시대의 분노는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나 적이 나타났을 때 나와 가족 그리고 부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힘을 내는 생존 도구였습니다. However, in modern society, we don't always have a physical threat that is the stimulus. Oftentimes, it's an emotional stimulus. Is you don't need to have a life-threatening reaction to an emotional stimulus.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떤 정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평소 화를 자주 내는 두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조금요. 본인이 느끼는 증상 어디 열이 확 오른다거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하여튼 굳어진 것 같아. 그런 지는 얼마나 됐어요? 꽤 됐어요. 10년 넘게. 네, 10년 넘게. 그래서 한 번씩 열이 확 올라오진 않으세요? 열 자주 올라와요. 자주 올라와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올라오세요? 그냥 승질 날 때 올라오나? 네. 더위 타는 건 뭐 둘 다 거의 또 일반적인데 몸이 열은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더운 게 싫으세요? 그렇죠. 그럼 또 찬물도 막 땡기고 목도 많이 마르세요? 예, 그러니까 목이 자꾸 입이 말리니까 목이 마르죠. 화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를 통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고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신체의 열을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얼굴에 열이 꽉 차 있는 송종섭 씨는 평소에도 화가 난 상태입니다. 긴장도가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자극에 대해 예민한 경향을 보입니다. 명옥 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 전반에 열이 많아 평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명옥 씨 역시 정서적으로 과다하게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분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정서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든가 또는 불안이라든가 그런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조금 높았고요.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명옥 씨는 평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자긴 평택 끝나면 진짜 가게 하고 그런 거 좀 정리 좀 해. 응? 진짜 이제 마음 먹고 좀. 짜증 섞인 잔소리로 시동을 걸더니 이내 화를 터뜨립니다. 딱 메모 좀 해서 줘봐 좀. 딱 뭐뭐 빼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7단지 9단지 리스트를 가져가면 되잖아. 아니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7단지 9단지 뭐 빼라고 딱 메모 좀 해주면 내가 하잖아.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이씨. 이거 한 세트 뽑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 말은. 아유 씨. 사이즈가 몇 가지잖아. 아, 딱 적어줘봐 좀 제발 좀. 응? 7단지가 3가지인데 내가 또 물어봐야 돼? 자기 7단지 빼고 못 빼면 내가 7단지 못 빼야 돼? 또 물어봐야 돼? 자기가 알지?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반복된다는 이 대화. 자기야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남편의 태도가 명옥 씨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천정 빼. 아니 자기 천장 빼 내가 볼게. 알았어. 아니 이렇게 좀 적어주면 안 물어보잖아. 계속 물어보게 만들고 물어보면 내가 벽 뺄게 자기 천장 빼. 하루 이틀 해먹는 것도 아니고 씨. 말로 하지 말고 딱 메모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욱하는 게 그거야. 적어주면 안 되겠냐 이거지. 근데 생전 안 적어준다니까. 생전 안 적어줘. 우리는 명옥 씨가 왜 화를 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혜연 교수와 함께 명옥 씨가 화내는 장면을 분석해 보기로 했는데요. 메모 좀 해주면 내가 하잖아.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이씨.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방식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일이 다 잘 될 텐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통제 효과가 굉장히 강하신데 자기 평택 끝나면 진짜 가게 하고 그런 거 좀 정리 좀 해. 응? 진짜 이제 마음 먹고 좀. 지금 이제 저녁 때 집에도 가야 되고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져 있죠. 그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좌절 스트레스 상황이 존재하고요. 이제 딱 메모 좀 해서 줘봐 좀. 딱 뭐뭐 빼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7단지 9단지 리스트를 가져가면 되잖아. 아니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7단지 9단지 못 빼라고 딱 메모 좀 해주면 내가 하잖아.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이씨. 이렇게 일이 더뎌지고 힘들어지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를 요구한 대로 잘 해줬으면 일이 체계적으로 빨리 진행돼서 빨리 끝나고 갈 수 있는데 남편이 메모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더뎌졌다라는 탓. 하지 말라고 내 말은. 아유 씨. 아니 이렇게 좀 적어주면 안 물어보잖아. 계속 물어보게 만들고 물어보면. 어떤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으로부터 자신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도 맞추지 않고요. 잘 안 들으려고 하고요. 이게 정보 처리를 좀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가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욱하는 게 그거야. 적어주면 안 되겠냐 이거지. 근데 생전 안 적어준다니까. 내가 한번 말했으면 상대가 알아들었을 것이다. 즉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많은 화해의 문제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상대에게 전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대한 좌절감에 대한 반응이 너무가 많아요. 배 아파. 그렇다면 화는 기질이나 생리적인 특성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닐까요? 뭐야 어딜 들어가? 뭐가? 내가 배 아프다 그러잖아. 어쩌라고?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뭘 어쩌라. 그러다 말겠지. 별거 따윈 것 같다 그래 진짜. 뭐가 별게 아니야.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아픈 거 같다가 되게 이기적이야 보면 진짜. 내가 이기적. 내가 뭐가 이기적이야? 네가 더 이기적이지. 배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아내는 마지막엔 자신에게 무신경한 남편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 과연 아내의 화는 어느 시점에서 폭발한 걸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So these two pieces are what's necessary to make anger. You can think of it as like fuel and a match, or gasoline and a match. The gasoline is the stress, the pain that we struggle with, and we have lots of that in our lives. But that's insufficient to get angry. We need the match, which is the trigger thoughts. Actually ignite the stress or the fuel. 그럼 다시 한번 부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파? 뭐야 어딜 들어가? 뭐가? 내가 배 아프다 그러잖아. 어쩌라고?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뭘 어쩌?
처음 아내를 괴롭혔던 배의 통증은 일종의 스트레스, 즉 화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연료입니다. 아 그러다 말겠지. 아 별거 따윈 것 같다 그래 진짜. 뭐가 별개아니야. 아 이렇게 유난을 떨어 아픈 것 같다가. 되게 고통이라는 이기적이야, 연료에 진짜. 불을 지핀 것은 남편의 행동인데요. 내가 뭐가 이기적이야? 네가 더 이기적이지. 고통받는 아내에게 거리를 두는 남편의 태도에 아내의 분노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무신경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의 고통이 남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야, 그냥 괜찮냐고 물어봐 줄 수도 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Trigger thoughts are the perception that my pain is because of something you did. So my trigger thoughts are either blaming, like you did this, or they have these elements of shoulds. You did this and it was wrong. You shouldn't have acted like that. That was bad, what you did. 과연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장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원초등학교 3학년 4반 이현빈입니다. 네, 저는 딸이 넷이고요. 40대이고요. 딸 엄마 김정자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그때그때의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야, 내가 만지지 말랬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동생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아끼는 옷을 만진 걸 누나가 발견한 거죠. 그거 비싼 거라니까. 방에 들어오지 말랬잖아. 누나 내 거 만진 게 없어? 너 건 싸잖아. 내 거 비싸다고. 아이, 동생이 뭐 잘못 만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소리 질러. 내가 만지지 말랬잖아. 니네 또 뭐 때문에 또 싸우는 거야? 남매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타난 엄마.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옷을 좀 만졌는데. 그거 비싼 거라고. 동생이 그런 건데 또 이해를 해줘야지. 네가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됐지.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맨날 그런다니까 얘. 너가 그렇게 맨날 다그치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너가 잘해봐. 엄마는 왜 얘 편만 들어? 뭐 얘 편만 들어? 네가 어머나 얘를 다그니까 그렇지. 다그치지 말라고. 동생이 옷 만지는 거랑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거에 대해서 열받았던 것 같아요. 제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나 옷을 뭐 누나가 아끼는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만지고 나서 누나가 소리를 지르니까 좀 그랬어요. 그냥 말로 왜 만져? 라고 이렇게 했으면요. 아이들이 늦둥이 막 혼내고 그럴 때 늦둥이가 너무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보니까 큰 애들한테 막 혼을 내고 더 안 좋고 더 심한 말도 많이 하거든요. 왜 엄마처럼 못하느냐, 엄마처럼 아이를 보살펴라, 그런 뜻으로 많이 혼내고는 있어요. 세 사람 모두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 속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까요? 비싼 거라니까. 방에 들어오지 말랬잖아. 동생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누나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아이, 동생이 뭐 잘못 만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소리 질러. 내가 만지지 말랬잖아. 누나는 동생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생의 서운함을 화로 전환시켰죠. 너가 그렇게 맨날 다그치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아들의 행동은 딸의 탓이라는 생각이 엄마의 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를 내는 상황 뒤에는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지은 자신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깨질 때 우리는 화를 내죠. 그리고 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상대방이 나쁘고 잘못되어 있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없다면 아마도 더 이상 스트레스는 분노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촉발 사고가 없었다면 세 사람 모두 소리 지르며 화를 내지 않고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When I'm in pain and something is hurting me, and I blame you for my pain, I say, you did this to me. I have no control over my pain. This was done to me
by someone who's bad and wrong and their behavior was wrong. They shouldn't have done it. And I'm a victim. That's the basic position of the person who's struggling with anger.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돈가스가 그렇다면 우리는 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서류 자네가 작성한 거지? 예. 이거 지금 서류라고 작성한 거야 지금? 아이,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예? 아니 기한서 한두 번 작성해? 아이, 저한테만 그러세요, 진짜. 시장 조사 제대로 한 거야? 아, 했죠. 아, 진짜 어쩌라고 저한테. 사무실에 있는 5명의 직원 중에 화가 난 사람은 누굴까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 뭐야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게 지금? 어? 아, 부장님이 먼저 감정자로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꼽으셨겠죠?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고함 지르고 상대를 무시하는 공격 행동과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적대감은 분노의 전형적인 형태죠. 뭘 봐? 잘했다가 지금 나한테 왜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왜 맨날 그러지? 비난 섞인 표정과 한숨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한창 바쁠 때 딴청 부리는 이 여자 역시 소극적으로 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냉담도 분노를 표출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화는 상대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대상과 조건에 따라 표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5사람 모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낸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를 지르며 상대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의 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전형적인 화의 모습도 있지만 화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안 마주치고 말을 안 하는 것처럼 어떤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진행을 시키지 않는 수동공격적인 방식도 있고요. 인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화를 표출하는 건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화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적 행동이죠. 예? 아니 기한서 한두 번 작성해? 이걸 기한서라고 지금 내민 거야 지금? 도대체 지금 정신들이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데?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공격적으로 화를 표출하진 않습니다. 강하게 표출하는 화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화를 내야지 아무래도 의미가 좀 강하게 전달이 되니까. 제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강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권한 내에서 되는 데까지 좀 극단적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그 긴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동력이 사실 화, 징벌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윗선에서는 지적질을 해야 내 마음에 드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화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화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시문이니까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듣고 이걸 그냥 같이 읽으세요.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뤄 일정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는 협력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알려주세요. 지금 실험 시작하니까 이따 통화하시죠. 이때 대학생 그룹 중 절반에게는 화가 난 지시자가 업무 사항을 알려주고 네네, 이따 통화하시죠. 네. 나머지는 중립적인 지시자가 과제를 진행시킵니다. 과연 지시자의 태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이가 있을까요? 실험은 한 팀당 약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 먼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지시자의 방을 살펴볼까요? 네. 아직 실험 좀 급하거든요. 네네, 맞추고 제가 잘할게요. 네네, 실험 시작하니까 이따 통화해요. 네.
자, 지금부터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과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나 내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요. 아, 그런 거. 학원, 문화센터. 지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스럼없이 서로의 의견을 말합니다.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도 친근하게 얘기를 나누네요. 아, 복합문화센터. 그렇다면 지시자가 화를 낸 그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난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만 듣고도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시험이 들어가니까 이따 다시 통화해요. 네. 벌써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문제에 정해진 답은 없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인지 능력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두 분이 의논해서 해결하십시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불안한 듯 입술도 뜯고 말할 때마다 지시자의 눈치를 보는데요.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게 약간 긴박함도 약간 느껴졌고요. 되게 완전하게 잘 해야지 이 사람한테 뭔가 욕을 안 듣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도 잘 안 나니까 그냥 머릿속 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도 막 자유롭지 못하게 막히고 막 분위기에 눌려갖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막 적고. 실험 결과 아이디어 총 개수는 화를 낸 지시자 그룹이 2배가량 많았으나 유효하지 않은 답을 제외시키자 차이는 1개 이하로 줄었고, 창의성 역시 두 그룹 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은 조건에서는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아이디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새롭지 않거나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면 스스로 이렇게 검열하고 이것들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디어의 최종 산물을 제출하는 반면에 화를 낸 조건에서는 겉으로 보이기에 과제가 성과가 많이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 숫자를 많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과물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진하고 난 연합 이렇게 전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화를 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은 나 진짜 소비자 고발 센터에다가 전화할 거예요. 네. 그러네요, 고객님. 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이곳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홈쇼핑 고객센터. 고객센터 직원들은 하루 평균 100여 통의 상담 전화를 받는다는데요. 욕설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온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부터는 다 들어주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욕해요, 계속. 그냥 욕해요. 네. 욕해요. 너랑 통하기 싫다. 사장 바꿔. 그렇게 소리 안 지르고 고객님도 막 열불 내시면서 기분 나빠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는 알아서 처리 도와드리고 최대한 뭐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양해해 주시면 한 하루 이틀 2, 3일 걸릴 일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든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실제로 고객이 화를 낼 경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까요? 홈쇼핑 전화상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고객이 화를 내든 그렇지 않든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과 친화 행동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서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도록 요구하는 정서 규칙이 있습니다.
고객이 뭐라 그래도 항상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고객이든 화를 내지 않는 고객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차이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정수노동자 자신이 내부적으로 겪는 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를 내는 고객을 상대할 때 직원들의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등을 나타내는 심리적 건강 수준과 직무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 좀 해. 그만해. 화를 강하게 표출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않고 표출하는 걸까요? I could also express it outwardly. I could yell. I could shout. I could use sarcasm. I could put you down. Sometimes when you yell and you scream, you do feel better. The endorphins in your body get going, and you feel like almost like a runner's high, we call it. And you can feel good after you've shouted and yelled and all of that. 화를 참지 않고 분출해야 좋다는 인식은 오래전 정신분석학에서 비롯됐습니다.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적인 활동이 공격성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So they get angry, they start expressing it, and in that moment they feel sort of empowered, like I'm going to fix this thing. I'm taking action. I'm not going to put up with whatever was done to me. And there's this sense of having regained some control over one's pain, and this temporary feeling of a minor relief. The problem is that, again, what we now see is that that's very, very brief. 미국의 심리학자 부시먼 박사는 두 그룹 중 한 그룹은 화를 공격적으로 표출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명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 화가 났을 때 명상을 한 사람보다 공격적으로 화풀이를 했던 사람이 이후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아직 잘못했나요, 선배님? 그걸 말이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화를 표출해도 화난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송해서? 네. 진정성이 없잖아, 진정성이!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를 표출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치고 있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을 말을 안 하더라! 선배님! The more you express anger, the more angry you become. Because in essence, you're rehearsing, as you express anger, all of those trigger thoughts. You're rehearsing all the ways that the other person is bad and wrong and they victimized you. 분노에 관계되는 변연계가 자주 활성화되면 이를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노화돼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작은 자극에도 화를 폭발시키게 되죠. 우리 신경의 회로는 자기가 늘 가던 대로 갑니다. 많이 사용하는 신경의 네트워크가 자꾸 더 먼저 찾게 돼요. 그래서 분노라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분노에 관계되는 신경 회로가 점점 더 강화돼서 나중에는 조금만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신경 회로가 먼저 확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정 조절을 못 해요. 그럼 자꾸 이제 분노가 상승하죠. 화를 표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점점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화에 중독되는 거죠. Well, it turns out anger in general, if it's chronic, is bad for you. And it's not only bad for you, it's bad for your relationships. The more you express anger, the more problems and damage. People start avoiding them. The relationships have gotten damaged. Nobody wants to work with them.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은 거야. 화내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회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기집애야. 자기네들끼리는 형 보겠지. 자기네들끼리는. 왜냐면 욱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러고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방법을 내가 선택한 거지. 덜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항상 지각하는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을 통해 화내지 않는 법을 배워보죠. 많이 기다렸지. 진짜 오랜만이야.
말이다. 야, 내가 여기 오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야, 나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거 알지? 아니, 버스 정차까지 타는데 15분이나 걸렸어. 근데 내가 지갑을 놓고 온 거야. 버스 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집까지 갔다 왔잖아. 아니, 내가 1시간이나 늦게 온 친구가 10분째 자기 얘기만 합니다. 버스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대? 한 20분 미안해하지 않는 친구의 태도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화를 부추깁니다. 웬일이야? 그런 일 있냐? 그러네. 자,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까? 내 시간이 침해되거나 그 사람들은 내 일을 어떤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나를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내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로 우리가 연결짓기지 않으면 좀 화가 안 나요.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오는 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면요. 그 상황에는 사실 화로 가지 않고 걱정으로 가거든요. 화와 관련된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의식적이건 의식적이지 않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화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가거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거나. 화를 내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친구를 기다리는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시간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화가 나지 않게 됩니다. 버스 정장 찾는데 내가 15분이나 걸렸다니까? 진짜? 근데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갔잖아. 완전 더웠어. 내가 30분? 내가 몇 시간을 보낸 거야? 황당했겠다, 야. 완전 더워. 덥지? 우리 뭐 시켜서 먹자. 아, 그럴까? 응. 여기 뭐 팥빙수가 맛있다던데. 친구의 만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고 책임지면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요새 벨리 댄스 배우거든. 새로 시작해가지고 늦으면 안 돼가지고. 야, 30분? 너무 짧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 좀만 더 있다가. 안 돼. 나 바빠 요새. 진짜? 앙거린 게 뭐 있냐? 일을 마치고 가진 회식 자리. 야, 내가 1년 반 동안에 여기서 명옥 씨는 동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언니를 준비한 게 먼저라 그런데 동료가 수긍하지 않자 걸리는 거 결국 폭발합니다. 그럼 잘해. 내 승질.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일단 화가 나면 멈추기 힘든 명옥 씨. 그러니까 오지 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화를 낼 대상한테 화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을 할 겁니다. 자신의 화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훈련을 수행을 할 거고요. 먼저 명옥 씨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적어보게 했습니다. 주로 그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사람들이에요? 네. 잘 지내다가 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네. 화가 확 나요. 네. 그죠? 근데 그 화가 확 날 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화나는 행동까지 연결이 안 될까? 내 자신한테요? 그치. 제가 화를 정당하게 낸 걸요? 명옥 씨는 앞으로 화내기 전에 4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의 중요성, 상황의 적절성, 화를 낸 후의 변화 가능성과 가치를 모두 따져본 후에야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이거 길게 두 폭 쳐. 큰 소리로 짜증내고 동료들을 비난했던 명옥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10점 더 뛰어. 왜냐면 이게 사고가지고 부직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뛰고 이쪽으로 빼놓든지. 명옥 씨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동료들이 할 일도 차분히 설명해 줍니다. 분노 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료들에게 화내는 건 적절하지 않고 화를 내도 동료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말을 이렇게 했지. 방법을 바꿨지.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딱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하러 가면 그 현장에서 도착하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오늘 할 일을 서로 의논하자. 지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의를 해서 마감을 어떻게 떨어뜨릴 건가. 우리가 같이 이제 같은 목적으로 이제 하자. 그리고 책임도 같이 지자. 뭐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하니까 오늘은 좀 재밌었어요, 언니들하고. 아니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7단지 9단지 못 빼라고 딱 메모 좀 해주면 내가 하잖아.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이씨 사이즈가 몇 가지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 말은. 아유 못 빼면 내가 7단지 과거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남편에게 자주 화를 냈던 명옥 씨. 과연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던지기야? 한 번 들으면 여기에서 입력이 안 돼. 글씨 쓴 걸 보는 거하고 또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그것만 고쳤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가 내가 어느 정도 뺄 거를 자기는 알잖아. 아 빼고 요거 좀 도와줘라고 딱 매직으로 써서 그냥 요거 좀 도와줘 그러면 딱 메모해주면 3단지 46캡에 뭐 날짜를 적어 자기야. 명옥 씨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자 남편도 부탁을 들어줍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보상이 있어야죠. 자기는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 난 써준 거 보고 빼기만 해줘. 요렇게 딱딱 적어서 거기 내 기계 앞에다 딱 붙여주면 내가 신경질 앞으로 안 내고 잘 해줄 테니까 요 메모 좀 부탁해. 감사합니다. 아유. 종섭 씨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 때문에 주로 화를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공주 파측이 아니라 집 하나를 놓고라도 내 40년 50년 동안을 얘기해도 고집을 세우니까 얘기야. 김뿐이야. 오랫동안 같은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우라가 치민다는 종섭 씨. 도대체 나이를 갖다 거꾸로 먹어. 체열 검사 결과 가슴에서부터 얼굴까지 열이 꽉 차 있습니다. 전형적인 화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섭 씨는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쌤이 지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나한테 일단 좀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편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편하게 호흡을 합니다. 코에만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먼저 깊은 호흡을 하면서 평소에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에 집중하여 천천히 지켜봅니다. 그 생각을 관찰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 나기도 오로지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관찰합니다. 그렇게 관찰된 것들은 생겼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에 나타난 여러 감각조차도 또 살아나고 깊은 호흡을 통해 감각과 생각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관찰하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자신의 분노에 치우친 감각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오감의 자극이 분노로 치우친 감정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종섭 씨는 자주 산책을 합니다. 걸으면서 화난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화는 어떻게 다스릴까요? 내가 어떤 그 생각을 좀 주위로 돌리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에 갖고 있던 여러 안 좋았던 기억들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폭발하기 전에 거기서 스탑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손날 두드리기라는 방법을 쓸 건데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손날 두드리기와 같은 행동과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의 말은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화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죠. 사건 한두 개가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다른 시각, 조금 더 자신을 편하게 또는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는다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도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거죠.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종섭 씨는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두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적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미고 뭐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와중에도 나한테 좀 많은 그 희망이 남아 있더라고요. 희망이.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행복을 찾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미래를 좀 이렇게 가질 이렇게 좀 확실한 미래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팔 주 동안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명옥 씨와 종섭 씨.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다시 두 사람에게 분노와 관련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명옥 씨의 가슴과 얼굴에 집중됐던 열은 떨어졌고 화병 지수는 2배가량 낮아졌습니다. 화와 함께 나타나던 불안과 우울도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종섭 씨도 8주 전보다 화병과 불안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우울 지수 역시 절반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2달간의 교육 후 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분했다 이런 마음을 좀 해결하고 나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하는 시간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하면서 행동을 또 조금 자중하는 거지. 어머니에게 화를 냈던 종섭 씨는 어떨까요? 화도 이렇게 뭐 많이 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본인한테도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좀 얼굴이 환해졌다 그럴까 남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억울하고 분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감으로써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더 이상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꽃이 아니야. 이게 진정한 꽃이다. 예술을 넘다. 우하연. 화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화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택하기도 하죠. 명상은 판단의 틀을 버리고 감각을 열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는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피부에 닿는 느낌 등 다양한 느낌들을 온몸 전체, 세포 하나하나에서 생생하게 한번 느껴봅니다. 어떤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침 출근 직전입니다. 급하게 이제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돌아다녀 보십시오. 제가 출근 시간 다 돼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좁은 공간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시간 급해서 이제 이들이 걷고 있는 곳은 강남역.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러시아워로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빨리 겁니다. 늦었구나 하고서 이제 회의를 잊고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다양한 설정을 통해 판단의 틀을 버리고 감각을 열어 현재의 몸으로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방향도 막 바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막 자, 급한 일 다 지나가고 평상시 일이든 돌아옵니다. 천천히 이제 몸도 마음도 급한 일 없고 다시 등을 뒤쪽을 대고 밖을 보시면서 전부 씁니다. 천천히. 환경이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마음을 보며 대처 방법도 배우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면역력도 키웁니다. 물론 여기가 방인데 강남역이다 한 거는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기서 부딪히고 막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늘 현재인 거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또는 화가 날 때 또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어떤 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훨씬 더 그게 일상에서 뭐 연착륙을 한다고 그럴까요? 화가 난 거예요, 나에게. 화가 나서 이번엔 화가 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배웁니다. 이 남자는 지금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 달려드는데 상대가 피해버립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생각이나 지금 이 순간. 좀 놀랐습니다. 놀란 거 하나? 네. 당황스럽고 당황스럽고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두 번째는 상대가 맞서 싸우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가요? 아니 그대로 느낌을 표현하시면 돼요. 있는 느낌을 그대로. 열받는. 더 화가 나죠? 네. 여러분은 또 어떠시겠어요? 마지막은 상대가 방향을 돌려 감싸 안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느낌일까요? 같은 편? 그러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 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니까 한 내 편? 상대방이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 무장이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고. 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화나게 했던 어떤 일 하나를 떠올려서 실제로 어떤 일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누구하고 있었던 일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나누면서 이게 또 중요한 공부의 대목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같이 한번 몇 분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눈물이 나고 호흡이 이렇게 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힘 너무 화가 다 나서 힘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최근에 이제 엄마 때문에 이제 확 하는 그런 소리가 커지는 언성 높일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알아차려가지고 확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서 그냥 좋게 이렇게. 화라는 감정도 물론이고 많은 감정들이 몸에서 읽혀지는 겁니다. 내 몸을 잘 느낄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내가 화가 났구나. 화가 바로 몸으로 온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생각에 자꾸 촉발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셨죠? 생각이 하니까 화난 생각을 하니까 화난 일을 생각하니까 화가 난다. 그거 자체로 생각이 바로 우리를 감정을 지배하고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잖아요. 화가 일어날 때는 화는 피해야 할 대상도 억눌러야 할 감정도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받아들여 건강한 정서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의 어떤 고리를 끊고 그것을 바꾸려면은 화가 나는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화가 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순간에 이 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화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나와 남에게 피해가 가는 쪽으로 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한테 감정 있어? 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예? 뭐야 지금? 뭐냐고 지금? 아닙니다.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이래! 예. 우리는 언제나 화가 나는 상황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잠시 멈춘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Let's stop for a minute. I'm too upset. Or it might be just noticing that they have a lot of blaming statements they want to make, and maybe they're going to pull back from that and talk about the process a little bit. So how do you want to be treating people? How do you want to be in this relationship and in this situation? How do you want to act? What are your values tell you about who you want to be in this situation? Recognize that moment when I could choose to be different. 문제는 순식간에 폭발하는 화입니다. 화가 나게 한 사람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제가 감정이 풀릴 때까지 따다다다. 뭐 하늘 보고 뭐 욕도 하고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참다 폭발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화가 나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정신이 너무 없는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Just as you learned to be angry, you can learn not to be angry. You can think differently, learn to respond differently. 화가 나는 감정, 그리고 그 개인이 받는 고통,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개인이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도 그중 하나죠. 분노도 감정을 표현하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사랑과 슬픔처럼 분노 역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를 잘 조절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